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주식 이야기 대방출. 듣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정보가 술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사람! 주식 투자, 맥점 투자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계급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성장주 투자가 시장을 이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수익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 요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임박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이퍼링이라는 것들을 겪지 못하고 그다음에 증시가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회인데요, 그죠? 일시적으로 사실 증시는 그 이슈 때문에 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 즉 시중의 유동성을 풀던 거를 중단하게 된다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다소 자산 가격 같은 것들이 거품이 끼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플레 우려가 심각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테이퍼링을 했을 때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즉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증시가 강하다는 반증이고요. 즉 조금 더 돌려서 보면은 우회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텀을 두는 이유도 단기적인 충격 완화를 위한 버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나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테이퍼링의 단기적인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전 버냉키 의장이 있을 때 테이퍼링을 갑자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테이퍼링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을 할 거야 라고 계속 넌지시 힌트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힌트를 주면서 시장이 견뎌왔습니다. 오히려 11월 달에 FOMC를 통해서 혹은 또 10월 달에 FOMC를 통해서 12월 달쯤에는 테이퍼링에 돌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중순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스케줄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주식에 대한 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 일종의 사이클인데 주가가 오르면은 뭔가에 의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뭔가가 지금은 테이퍼링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이게 희석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는 비로소 다시 수급적인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갖고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제 앞으로의 증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사실 주변에서 요즘에 많이 물어들 보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비쌀 때 사거나 쌀 때 파는 그러한 반대 전략으로 하시면 사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테이퍼링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락했을 때 혹은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 반등하는 종목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종목들을 잡아야 되느냐 혹은 어느 섹터로 가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사실 보유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보유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락한 거니까 사실은 내재 가치하고 상관없이 급락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보유 종목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현 시점에서는 비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인데 테이퍼링 이슈로 해서 빠진다면 비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주식은 절대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분산 투자 앞으로도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텐데 자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만 하신다면 전혀 테이퍼링이 오고 지수가 급락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에 올라올 때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때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아니다라면 적극적으로 포트를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싸서 못 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테이퍼링 이슈로 해서 뭐 눌림목들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뭐 관리 종목 동전주 자 이렇게 좀 약간 산출이 안 되는 것들 매매하셨을 때는 반드시 손절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자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솎아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 실적 베이스 안 되는 종목들 많잖아요. 네, 뭐 많죠. 1,000원 이하, 네. 뭐 1,000원 이하라고 나쁜 종목들은 아니지만 실적이 가시성이 없고 추정이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지금 쳐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솎아내고 현금화 해놨다가 그때 돼서 분할 매수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테이퍼링도 있고 하니까 나 변동성 싫어. 나 지금 주가 내리는 것도 싫고 뭐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것도 싫어라고 하시면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 거기에다가 연말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 좀 안전하게 지금 사서 모아두시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비트하는 이길 수 있는 수익에 덤으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섹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 대선 테마주죠. 자, 대선 테마주 항상 매매 꼭 끼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히 뭐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 따라서 뭐 이재명이 지금 확실시 되고도 있지만 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대선 주자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공공주택 그 외의 공약주들 자,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 3월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자, 이 종목들 자, 하락 안 한 종목도 있으면 잡아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전기차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K배터리 산업에 속한 우량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까지도 50% 100% 정도 오른 상태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K배터리 관련 부품이나 소재 관련 기업들은 충분하게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중국의 헝다 문제, 미국의 부채 상한 뭐 문제들, 기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뭐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포트가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10%, 20%, 30% 빠졌다.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뭐 전문가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찾아보시면서 포트 편입하시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과거에 손실이 났던 부분들 계속 만회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안하시고 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종목으로 또 매매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저희 청개구리 전문가들을 찾아주신다면 자, 기꺼이 안전한 그 다음에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